사실상 최대 쪽집게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의 셜록 홈즈, 취업계의 서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CJ그룹 보기 시작했잖아요. 오늘은요, 저희 CJ그룹의 종합적성검사인 CAT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CAT를 함께 훑어보고 핵심을 알려줄 이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인적성의 승리를 지킨다. 언어 영역의 지배자, 박영진.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상 최고의 인적성 프로파일러 네, 박영진입니다. 자, 저희가요, 사실 이 박영진 강사님 모시려고 우리 PD님이요, 12번을 찾아갔대요. 진짜요? 겨우겨우 모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진가를 오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분이 함께라면 우리는 늘 웃을 수 있고 취준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영사 김수민입니다. 야옹 CAT 캣트 오늘 한번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야옹 캣트 좋네요. 네, 강사님 저희 이 CJ의 인기가요, CJ 그룹이 사실 상당히 커지고 그리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취준생들이 가고 싶다, 난 CJ를 가련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CJ의 종합적성 검사인 CAT에 대한 인기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야옹.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야옹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인기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응시생 역시 굉장히 많다는 후문이 있고요. 네. CJ 종합적성검사는 지원자 기초 직무능력 평가와 함께 얼마나 또 우리 CJ 원하는 인재상에 잘 부합하는 인물인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테스트하는 시험이고요. 네. CAT 적성검사 그리고 CJAT 인성검사 이 두 가지 형태의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들어보니까 지난 상반기 때 이 CAT를 보고 온 응시생들 중에 대부분의 반응이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일단 CJ 시험은 시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5분 정도가 단축이 됐어요. 원래는 60분이었는데 55분이 됐고요. 110문제 출제되던 것이 15문제가 줄어서 95문제가 됐습니다. 네. 사실 문제 시간대 비중으로 따져보자면 문제가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모자랐다, 많이 못 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95문항 55분이면요. 이게 1분에 한 2문제 반 정도 풀어야 되는 거 같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한 2문제 정도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삼성그룹을 볼 때도 그랬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을 볼 때도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CJ그룹의 CAT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CJ 시험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GSAT를 준비한 수험생들은 자연스럽게 CJ도 같이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 응시자들이 GSAT를 응시하면은 당연히 CJ도 응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제가 보니까 이 CJ가 사실은 제1재단 그룹 뭐 이런 였잖아요. 그 전에는 삼성이었고, 그래서 분리되기 전에는 같은 삼성이었기 때문에 뿌리가 같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GSAT도 공부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저희 이번에 파헤치는 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캐시! 네, 강사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이 CA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 수리, 공간지각 이런 시험 문제가 언어 나오고 수리 쭉 나오고 공간지각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언어, 수리, 공간지각, 언어, 수리, 공간지각 이렇게 계속 뒤섞여 나온다 이런 얘기 했던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공기업 시험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시험이 대부분 그렇죠. 공기업 시험이 문제가 뭐 영역별로 나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좀 뒤섞여 나오는데 CJ 시험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이 인적성 시험은 바로
풀자마자 OMR 카드 옮겨 적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또 그 버릇을 못 고치는 분들이 많아요. 네. CJ 시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OMR 카드에 바로바로 옮겨 적으셔야만 나중에 110문제 풀고 내가 어디를 안 풀었나 확인을 언제 하겠습니까? 네. OMR 카드 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옮겨 적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지원자들 이거 막 왔다 갔다 풀려면 정말 헷갈릴 것 같은데요. 문제 유형이 섞여 있는 것도 아마 이런 지원자들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사님, 오늘도 역시 CAT 예상 문제들과 기출 문제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준비가 이제 끝이 났고요. G사트랑 이제 CAT가 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사점은 일단 살짝 제쳐두고 차이점, 다른 점, 그러니까 CJ 시험만의 특별한 점들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G사트를 저희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익숙한 거니까 그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면 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기출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유형입니다. 다음 단어 간 관계가 같아지도록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네. 자, 화면 보시죠. 자, A와 널빤지가 보이고요. 네. 그리고 B와 돌이 보입니다. 이때 보기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A에서 하나를 고르고 또 B에서 하나를 네. 고르는 형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야, 이게 A 보니까 못, 마루, 나무, 목재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바로 되는 거는 이 못, 못, 널빤지 이게 익숙한데 이게 아마 함정일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널빤지 나오는 거 보면서 뭐라 했냐면 나무로 널빤지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마 다른 사람도 그랬을 것 괜찮은 같고 분석이네요. 그러면 B를 가니까 그러면 돌은 뭘로 만들어? 그러면서 아이고 잘못 잡았구나 네. 이런 생각해서 한동안 헷갈렸어. 수미 씨는요? 저는 널빤지, 돌 이렇게 보니까 널빤지하고 돌을 일단 재료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A는 널빤지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봤더니 마루랑 목재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네. B를 살펴보니까 돌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대리석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4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김수민 막내 형사 분석 좋아요.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분석이잖아요. 네, 그렇죠? 분석은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맞춘 겁니까? 자, 일단 분석은 굉장히 좋으나 정답을 맞출 수 없던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야옹 하더니 아닌 거야. 예?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네. 사실 당황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우리가 보던 형태는 A와 B가 있지 않고 괄호는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괄호가 두 개가 나와서 굉장히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자,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세요. 일단 A-1번을 A에 넣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못과 널빤지 봤을 때 이게 무슨 관계냐를 떠올려야 하는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단어의 상관관계 유형이라고 하고요. 이 단어의 상관관계는 사실상 세 가지 유형 이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유의 반의 관계고요. 네. 네. 두 번째 유형은 포함 관계, 그리고 포함. 세 번째 유형은 기능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상식이 좀 추가되긴 하는데 그거는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좋고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못과 널빤지가 제가 말씀드린 유의반의 그리고 기능, 포함 중에 무슨 관계가 될까요? 없어요, 이건. 못을 그냥 꼬라 박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못하고 널빤지는 자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정 같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심화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자주 쓰는 것이 그러니까 뭐 무슨 관계, 굳이 말하자면 뭐 친한 관계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딱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 관계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공격 관계 아니에요? 공격 관계. 이 막 꼬다 박잖아. 네, 자, 일단 이 유형의 문제에서는 네. 아무 관계도 아닌 보기가 2개 이상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 관계도 아니다 확신하는 순간 바로 A-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마루와 널빤지 보겠습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마루. 하자면 유의나 반의는 아니잖아요. 유의 그렇죠. 반의가 비슷한 말이거나 반대말이라는 뜻인 거죠. 네. 비슷한 말 반대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포함? 네, 자, 우리 막내 형사 맞췄습니다. 포함 관계가 정확히 정답이에요. 우리 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마루는요 전부 널빤지를 격자마로 여러 개 모아서 만들었었습니다. 맞아, 학교 바닥 그래, 생각하면 맞아요. 이렇게 닦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 신반장님과 제 때는 확실히 그거 닦았고요. 네. 우리 수민
막내 형사 때분은 안 닦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닦았는데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둘은 포함 관계로 분류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B로 가는 거예요. 네. 혹시 돌과 포함 관계 있는 것이 있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이때 우리 막내 형사 대리석 찾았는데요. 네. 사실 정답은 제방이 됩니다. 근데 제방이 그래요, 뭐예요? 그래요. 제방이 돌로 만든 건가요? 자, 그렇죠. 이 제방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절대 맞출 수 없는 이 대기업, 모든 기업 입사 시험의 핵심, 어휘력입니다. 이 어휘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 맞춰놓고도 문제 틀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수민 캐스터 저는 저렇게 똑똑해 보이는데 멍청하네. 네? 제방을 몰라. 아이 제방은 제방송. 아, 그건 알죠. 네? 어이 제방은 아니 바닷가에 쭉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삼각형 돌들이 막 그렇죠. 모여 있는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방. 네. 그렇죠. 돌로 만들었죠. 아니, 그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네. 확실히 기억이 안 났어요. 돌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맞아요, 그 맞아요. 옆에 우연히 바다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제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번, 3번이 엮인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널빤지하고 마루는 널빤지로 마루를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넓게 말하면 이제 포함의 기능이다. 그렇죠. 그러면 돌로 제방을 만든다. 이것도 포함이다. 네.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 두 개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자, 그러니까 네. 만약에 A에서 드디어 포함 관계를 찾았어요. 네. 그런데 B로 갔는데 돌과 포함되는 게 마땅히 없으면 그때는 A-3번으로 가면 다른 관계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가 뭐냐면요. 뭐라고 하셨냐면 4개의 문항 중에 2개는 전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냐면 아닌 거 2개를 빨리 빼내는 것도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똑똑하죠?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유형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가 관계가 같아지도록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입니다. 네. 자, 이 문제는 1번 하면은 해부 치료가 한 세트고요. 네. 간호사, 의사, 처방 진단, 진단 치료 이렇게 다 세트로 돼 있습니다. 네. 자, A 진맥도 있고요. B 2번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저는 이거는 좀 쉽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해부랑 진맥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간호사가 진맥을 또 잡진 않잖아요. 그래서 또 2번도 제끼고 3번 처방하고 진맥도 좀 약간 이거는 약간 헷갈렸는데 마지막에 4번을 보니까 진단과 진맥이 약간 일맥상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치료를 2번 하면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4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뭐 너무 완벽하게 네. 정답을 맞춰주셔서 제가 할 말이 좀 부족하네요. 아니 우리 김수민 캐스터가 제방만 모르지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나서 어떤 거였냐면 답을 이 답을 보려면 1, 2, 3, 4를 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보기 전에 문제를 보면서 진맥이니까 A는 뭐 한의사가 오겠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보기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지 하고 약간 한 30초 정도 뭘 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 익숙치 않으면 저처럼 많이 헤매지기도 할 것 그럴 수도 같아요. 있겠죠. 자, 일단 이 문제를 뭐 해설을 해드리자면 네. 한의와 양의에서 각각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고르는 게 정답이 되겠죠. 예. 진단과 진맥이 일맥상통하고요. 네. 2번과 치료,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2번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엮인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막내 형사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야. 제 방은 잊어주세요. 아니 근데 그 박윤기 강사님 저는 사실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혼자 풀어보려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이게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험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뭐 이런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겠습니까? 에. 네, 많이 풀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번 정리도 한 거고요. 자, 여러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딱 1시간만 투자하십시오. 1시간만 언어에 투자하신다면은 어느 기업 시험이든지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수미 씨 같은 경우도 뭐 저렇게 똑똑하니까 그렇죠. 30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방만 모르지 뭐. 하나는 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 맞을 수 있나? 근데 정말 잘한다. 네, 잘하네요. 짠 것도 아닌데 정말 자, 그럼 잘한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네. 막내 형사의 상식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야. 자, 반고흐와 A 나왔고요. 모차르트와 B가 나왔습니다. 이때 드디어 나왔다. 다양한 보기들이 있습니다. 자, 네. A와 B를 채워보겠습니다. 저는
반고흐는 별이 빛나는 그렇죠. 밤을 했어요. 이 뭐 스트레이트 나잇은 너무 유명한 네, 작품이죠. 근데 약간 고민됐던 게 반고 작품 중에 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대표적인 게 네. 별이 빛나는 밤 같아서 이걸 선택했고요. 네. 모차르트는 일단 문제죠? 월광곡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베토벤이 예, 한 역시 거잖아요. 성식이.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니까 레퀴엠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뭔가 되게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서 저는 별이 빛나는 밤과 레퀴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별이 빛나는 밤은 이문세 아니에요?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는 아는 게 사실은 아마 일반 대학생 이럴 거예요. 그냥 게르니카 정도만 아니지 않겠어요, 사실? 네, 게르니카가 이제 유명한 피카소가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고가 만든 게 아닌 게르니카, 네. 모차르트가 만든 게 아닌 월광곡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이하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럼 정답 상식이 여러 개겠네. 심하게 부족하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아,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정답은 네. 뭐 많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굳이 말씀드린 반고 작품 별이 빛나는 밤 맞고요. 네. 그리고 모차르트는 레퀴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소는 우리 이중섭 선생님 작품이죠. 그리고 월광곡 베토벤 맞고요. 비창은 차이콥스키. 메시아가 핸델의 작품이 되죠.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요 상식 문제 한번 보셨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단어와 관계가 같아지도록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로 짝지은 것은 했고요. 어머니와 A가 나오고요. 아들과 B가 있습니다. 정답은 완전히 혼전이죠? 네.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김 부장님은 잘 아는데요. 춘 부장님은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 그래가지고 뭔 얘기야 그랬다가 어머니는 춘 부장님을 좋아하시고 아들은 이영애 씨를 좋아하니까 춘 부장 영애? 라고 생각을 하면은 강사님이 저 욕할 거죠. 좀 심했죠, 그죠? 네. 근데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구나. 네. 수미 씨는? 저는 일단 춘부장은 네.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뭔가 높여 부르는 말, 뭐 약간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네. 영예는 일단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영예는 제끼고 그래서 자당 이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밑에서 보면 영예의 영식인데 아들 이름이 영예일 리는 없잖아요. 아니, 아들이 좋아하는 애가 영애라니까. 좋아하는 애를 그래서 그래서 본인은 그럼 영식으로 났던. 네, 전 그래서 영식 중에 골라서 2번이랑 4번 중에서 고를 건데 그러면 엄마를 영예를 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자당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찍어봤습니다. 네, 우리 막내 형사는 상식도 상식이지만 네. 이 더듬이 찍는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거 방송하면서 맨날 느는 게 찍는 것만 늘었나 봐. 홍수만 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아까 우리 그 모차르트 반고흐의 작품을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지금 이 단어를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거 네. 상식이니까요. 네.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춘부장께서는 네. 안녕하신가? 이런 말을 여러분 입사하시면 듣게 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듣게 돼요.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요. 아직? 50대 넘으신 부장님께서 춘부장께서는 안녕하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세요? 맞아요. 과연 춘부장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죠. 옆팀 부장인가? 그렇죠. 막 가서 물어볼 거 아니야. 네? 춘부장이 누구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니네들 지금 소꿉놀이 하는 거야 뭐야? 자, 자당 같은 경우는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영애와 영식이 이걸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데 영애는 남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되죠.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가 우리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이신 거죠. 오, 그래요? 그렇죠. 영애. 그러니까 남의 딸을 높여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영애를 쓰고요. 남의 아들을 높여 부를 때 영식을 씁니다. 실제 있는 말이에요. 이 부장님 딸은 그러면 이영애겠네요? 그렇게 안 하나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성을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아니야, 영애. 너나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걸 보면은 근데 CAT가 이렇게 상식을 아냐 모르냐 정도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긴 것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긴 지문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문제 유형 정도, 이 정도 길이 정도는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CAT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다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다를 가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준비한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막내 형사가 한번 읽어줘 보실까요? 네, 다음 지문에 공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준다면 네가 원하는 이것을 주겠다. 인간의 욕망은 대부분 자기의 노동 생산물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잉여 부분을 다른 사람의 잉여 부분과 교환함으로써 충족된다. 분업의 발생은 교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다음에 공란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들 중 일부는 다소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상품을 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품의 자연적 가치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한편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치 전체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수요자들에게만 파는 것으로 상품을 다 팔 수 없으며 일정 부분은 상품 가치보다 덜 지불하려 하는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 가격은 일시적으로 자연적 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위의 두 경우와 달리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 수요와 일치하는 경우 시장 가격은 자연적 가격과 동일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만 너무 읽어보도록 길다. 하겠습니다. 자, 기네요. 일단 네. 지금처럼 우리 네. 막내 형사처럼 전부 다 읽으시게 되면은 네. 일단 CAT 절반 정도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그래요? 이걸 어느 세월에 이걸 이렇게 다 읽고 그러게요.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강사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 나온 단어가 소비, 잉여, 유효, 수요, 시장 가격 이런 단어 보면서 저는 사실 절반은 영혼이 날아갔어요. 네. 이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렇죠. 그럴 수 이런 있습니다. 거잖아요. 그 긴장되는 시간에 막 95문항이 나오는데. 네네. 근데 망한다는 얘기는 진짜 완전히 저한테는 어쩌라는 거야. 힘든데. 틀리라는 건가? 읽지도 말라고. 사실상 이 문제는 자 이제부터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팁을 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 읽고 풀자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란 문제, 뭐 중간에 괄호가 있든지 네모가 있든지 좌우 같은 공란이 있고 네. 그 공란에 들어갈 내용을 맞추는 문제는 무조건 괄호 뒤를 보겠습니다. 괄호 뒤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로가 있는 거 다음 문장을 그렇죠. 보라는 얘기죠. 공란 뒤를 봐야 됩니다. 네. 자, 문제 시작되자마자 바로 자 화면 보시면요. 네. 그렇다면 그들 중 일부는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그들의 동그라미를 딱 치고 그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요. 자, 지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네. 읽질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나는 괄호 안에 그들이라고 불리우는 인물군이 존재하는구나. 인물군. 이걸 알 수 있죠.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체 없이 답지로 가서 네. 답지 중에 인물군이 등장한 답지만 딱 골라내 보겠습니다. 네. 대박. 이거 진짜 대박이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 2, 3, 4번에는 그들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군이 존재하지 없어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없어요. 오직 말은 5번에만 어려운데 없어. 오직 5번에만 수요자들이라는 수요자들. 인물군이 등장하죠. 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아닐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 5번이 다른데 정답이 아예 되는 없으니까 거죠. 인물군이. 그렇죠. 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5번을 넣어보잖아요. 그럼 말이 잘 돼. 맞아, 그렇죠. 말이 잘 돼요. 네. 검증할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빨리 풀 수 있네요. 엄청 이렇게만 네. 하니까. 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5문제 이상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런 게 5문제 이상이 출제되는군요. 이거를 생각해보세요. 이걸 알고 간 사람과 모르고 간 사람이 다 읽고 풀어야 되죠, 그죠? 그러게요. 이 시간 관리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푸는 건 둘째치고 이거 언제 이해하냐 이거예요. 지금 막 유효 수요 시장 가격 소비 잉여 나오고 경제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보기 봐요. 뭐 대규모 소비의 경제성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언제 우리가 다 보냐 이거죠. 알긴 알아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험 문항에서 정답을 찾는 어떤 방법, 원칙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내가 대충 사람이 나오니까 5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대비해봐서 봤는데 말이 잘 되면 넘어가. 5번이 정답인 거 확실한 거죠. 그렇죠. 확실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발췌독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을 좀 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미 씨가 풀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네, 저 이런 식으로만 푼다면은 금방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문제들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아니었고 네. 원래 이런 긴 문장 때문에 시험을 다 못 풀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팁만 알고 간다면은 빨리 다 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 한 문제를 망치잖아요. 그럼 다음 문제에서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하다가 계속 당황하잖아요. 그럼 바로 나는 CJ는 안 되겠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중간에 나온 애들 많잖아요. 그죠? 중간에 나오는 정말요? 친구들이 가끔 있고요. 네. 문제를 풀다가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돼요. 문제를 처음에는 열심히 풀다가 네. 중간에 좀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정말 어렵구나. 망했다. 다음 시험엔 정말 꼭 잘 봐야지. 화이팅 하고 끝나는 거죠. 아니,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들이 우리 CJ, CAT의 이 문항도 다 푸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어차피. 거의 그래요? 없습니다. 네. 110문제나 되기 때문에 네. 다 푸는 것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 푼다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풀겠다. 95문항 중에 한 80문항 이상 풀게 되면 합격선이 아닌가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님께 여쭤봅니다. 혹시 못한 것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 못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일단 사실 대부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해도 이제 뭐 모자랄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 상관관계 유형 아까 했잖아요. 그런 어떤 아주 시간 짧게 쓰는 유형들 3초, 사실상 3초 이상 보는 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네, 3초를 보고 모르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봐도 몰라요. 따라서 빠르게 보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상관관계 같은 그런 짧게 걸린 유형들 좀 더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시고 그리고 뭐 난이도가 여러분 언어 이해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국어 시험 때문에 떨어질 거라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기업 시험은 총점 기준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언어 시험도 남들 보는 만큼만 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고 언어 시험에서 좀 남들보다 많이 점수를 세이브를 해두고 내가 조금 못하는 유형에서 좀 틀리더라도 거기서 메이크업을 하고 남기겠다 하는 그런 어떤 좀 전투적인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영희 강사님이 정말 금쪽 같은 소스를 알려주셨습니다. 무작정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다가 아니라 유형 파악을 해서 시간을 최대한 빨리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강사님 저희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시간만 좀 더 충분했으면 제가 조금 더 한 2가지 정도 유형 더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좀 알찬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미 씨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휘를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 방은 오늘 확실히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이만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요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뵐 건데요. 역시 CJ의 공채 전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박!